황비웅 서울신문 정치담당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김승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계일보 이천종 정치부장입니다. 김나나 KBS 전략개발부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한 상임위원장 또 원 구성하는 룰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높다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 그런 관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이제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관행보다는 국회법을 우선시한다는 그 두 가지가 현재까지 지난 한 2, 3주 동안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다음 질문은요. 일단 11개 위원장 정하는 것까지는 국회법을 따랐는데 앞으로 이제 이끄시는 2년 동안 상임위 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 증인 채택이나 국정조사 할지 말지 등 다양한 것들이 관행에 따른 여야 합의와 국회법 처리라는 두 가지가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2년간 계속 국회법이 다수결이 우선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이게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여야가 또 바뀔 것이고 언젠가 민주당이 소수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 정당에서 예전에 우원식 체제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자, 다수결이다, 표결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긴 안목에서의 생각도 좀 밝혀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 일주, 2주 사이에 있었던 이제 국회 내 얘기를 한 가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장면을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국회를 2002년 이후로 취재하면서 조금 속상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상임위도 열리고 입법청문회도 열렸는데 법원행정처장이나 공수처장 이런 국가기관장 상대로 질문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강도가 너무 세고 인격적으로 좀 존중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 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국가기관의 기관장들인데 이분들을 상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은 해야 하고 때로는 매우 단호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한 건데 혹시 영상이나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상임위가 너무 거칠게 간다는 것 관련된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랑 이 품격과 그 민의를 잘 반영한 우리 수준에 걸맞는 국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좀 지침을 좀 만들다 할까 아니면 당부를 하신다 할까 그럴 필요를 느끼시는지요? 법사위 그 장면들이 지금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있는데 우리 저 황비용 의원께서 이어서 좀 질문해 주시죠.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여야의 원구성 협상 그 최후 통첩을 주말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렬이 되고 오늘 이제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7개 상임위원회를 받을지 말지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민주당이 뭐 계속 단독으로 입법을 하고 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쟁점 법안 위주로 입법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민주당이 주도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합을 맞춰간다고 하지만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뭐 특검 법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뭐 아까도 뭐 국민의힘 국민들 그 현장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하지는 않으시겠죠? 그 지금과 같은 그 민주당의 단독 입법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국회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무소속이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김진표 의장님께서 결국 그 소속 정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고 또 중주의 자리에 서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관행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존재를 해왔는데 2002년 이후에 국회의장이 무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소속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저 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도 이제 선거를 할 때도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선거할 때도 그게 이제 화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해서 잠깐 그 질문에서 나왔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사위가 원래는 그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그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법사위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너무 세고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원회 상원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사위 위상의 이나 이 기능 변화를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화두가 역시 국민, 민생, 뭐 국민 권리 이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의장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어서 우리 질문 우리 김나나 우리 기자께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의장께서 앞에 답변하시면서 민생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대파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네, 이런 그랬죠.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실 것 같은데 그 요즘 시장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 875원 때 제가 여기저기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노원구에 있는 도깨비 시장 갔더니 2,0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슈퍼를 갔더니 3,000원 해요. 또 어떤 가게 갔더니 4,000원 해요. 그래서 이 가게마다 일정치는 않은데 대개 지금 아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되고 그때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2,000원, 3,000원 사이에서 가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 국회의원이 그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헌법 기관으로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어쨌든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좀 보면은 뭐 최근에 그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뭐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또 같은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렇게 또 재차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윤심 논란을 촉발한다든지 좀 대통령 발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현 의원 이어서 해주시죠. 1시간 넘게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양갈래 메시지를 다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을 통해 의석을 많이 얻은 것이 민심이니까 그 민심을 잘 따라야 된다는 말씀 주시는 동시에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오만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을 낸 게 있는데 제가 전에 봤던 건데 이번에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들춰봤더니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압승을 한 다음에 정의당 등 비슷한 활동을 했던 정당들과 연대가 깨질 때인데 그걸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권력의 욕심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당하면서 보수 정당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갖고 독자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만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민심에 따른 것인지 오만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참으로 필요하나 굉장히 드물었다는 걸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이 원구성 과정, 특검 등 다수 법안의 일방적 처리, 저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유도한 거냐라고 말도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만입니까 아니면은 민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당 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지금은 무소속이시지만 민주당 당적을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사이더이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그때도 굉장히 여당으로서 크게 이겼는데 그때도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셨고 그런데 2년 뒤에 대선거 지방선거 패한 다음에는 다시 내주셨단 말이죠. 법사위 운영위 등. 그래서 4년 전에는 민심에 따라 다 가져가셨고 또 법대로 하신 건데 2년 전에는 법대로 안 하고 또 내주셨단 말이죠. 그때 선거에 졌을 때인데 그 당시 내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복귀를 해보자면 법대로와 협상과 타협에 대한 것 사이에서 말이죠.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그리고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해라. 우리 안 한다. 이래서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집권 여당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으면서 당원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를 하면서 당원들을 한 20% 반영하는 거 확정은 됐습니다만 당내에서 중진들이 비공개로 말씀하시는 부정적 의견들도 있었고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당원들 표심을 반영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한 가지 저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반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직접 이제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실제 탄핵을 당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을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거를 용인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을 소개하고 그랬더니 답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전 CBS 해설위원장을 지내신 우리 권용국 선배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진기 전 KBS 해설위원께서는
어떤 국회의장이 되시렵니까? 제가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정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망신 보도국장께서는 당 소속 문제와 얘기하면서 여야 중립적 입장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구성을 아예 네, 오늘 관훈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훈 클럽 시대의 화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사실 요즘 여야를 떠나서 우리 언론이 거의 뭐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모멸적인 언어들이 언론을 향해 던져지기도 하고요. 참 관훈 클럽을 대표해서 굉장히 착잡함을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